창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요양원 3층 305호실 좁은 침대 위에 80세 김말순 할머니가 누워 계십니다. 하얀 이불 위로 드러난 손은 나뭇가지처럼 마르고 주름졌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봅니다. 잿빛 하늘 아래로 벌거벗은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겨울이 왔구나. 그녀의 입술이 작게 움직입니다. 침대 옆 낡은 협탁 위에는 색이 바랜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액자 유리에는 먼지가 앉았고 테두리는 여기저기 금이 가 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말순이 서 있습니다. 25살 하얀 한복을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입니다. 옆엔 양복을 빼입은 남자가 무표정하게 서 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말순은 그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60년 전 말순은 부잣집 외아들과 결혼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가난한 집딸이 복 터졌네. 이제 평생 고생 안 하겠구만.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시댁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말순의 인생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내가 뭐라고 우리 집에 시집을 와? 그 말과 함께 날아온 손바닥이 말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말순은 그날 밤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무서웠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하는 게 시집을 왔어? 걸레질 하나 똑바로 못하면서 며느리라고? 아침부터 밤까지 구박이 이어졌습니다. 말순은 새벽 4시에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손이 터지고 등이 휘어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멈추면 시어머니의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2년 뒤 말순은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좀 나아지겠지. 말순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은 더 심해졌고 시어머니의 구박은 끝이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밤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쓰러진 그날 밤 그녀는 두 아들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 쥔 돈은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눈이 내리는 밤거리에서 말순은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꼭 사람답게 키울게. 절대 포기 안 할게. 그날의 다짐을 말순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뒤로 말순의 인생은 일뿐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 청소일을 나갔습니다. 허리가 휘어지고 무릎이 망가져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옷을 입혀야 했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인생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들만은 다르게 살게 하자. 그것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잔인했습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가난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기석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결혼도 했고 돈도 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한테 피해 주지 마시고요. 말순은 그날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 준석도 형의 눈치를 보며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혼자 좁은 방에 앉아 그 시간들을 견뎠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매일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말수는 요양원에 들어왔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겨우 들어온 이곳에서 그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서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하루를 보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양원 간호사가 말순에게 낡은 봉투 하나를 건네준 것입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앞으로 온 거예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그녀와 남편 그리고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인께 전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돈, 당신 몫입니다. 말수는 사진 속 남자를 응시합니다. 오래전 남편의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은 오재수? 이게 무슨 뜻이지? 그녀의 마른 손이 사진을 쥔 채 떨립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80년을 살아온 말순의 인생에 이제 마지막 계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절이 끝나기 전에 그녀가 알지 못했던 진실 하나가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말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낡은 사진을 손에 쥔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돈, 당신 몫입니다. 메모 속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말수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저기, 변호사를 좀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사흘 뒤 요양원 상담실에 중년의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말수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사진과 메모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오재수, 이분 기억하십니까? 남편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회계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요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손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놀라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남편분께서 비자금 계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 관리인이 오재수 씨였고요. 비자금이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액수가 상당합니다. 현재 시가로 약 15억 원 정도 됩니다. 순간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15억?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오재수 씨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에 이 봉투를 법무법인에 맡겨두셨더군요. 할머니께 꼭 전하라고 하시면서요. 말수는 사진 속 오재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왜? 나한테? 변호사가 또 다른 편지를 꺼냈습니다. 오재수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인, 저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습니다. 사장님이 부인을 때리는 것을 봤습니다. 부인이 아이들 데리고 쫓겨나던 그날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돈은 원래 부인의 몫이었습니다. 뒤늦게나마 돌려드립니다. 부디 편안한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말순은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연락하기로 한 것입니다. 5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먼저 큰아들 기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차갑고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기석아, 엄마야. 왜 전화하셨어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바쁘니까 용건만 말씀하세요. 엄마 좀 볼 수 있을까? 요양원에. 지금 무슨 시간인데요? 애들 학원 보내야 하고 회사 일도 바쁘고. 그냥 전화로 하세요.
아니야. 꼭 얼굴 보고 하고 싶은 말이. 에휴, 알았어요. 다음에요, 다음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수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멈춰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둘째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엄마. 목소리는 기석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준석아,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좋구나.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너희 아빠한테 받을 게 좀 생겼어. 그래서 받을게요? 순간 목소리 톤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돈이요? 그게 엄마한테 올 돈이 좀 있다는데. 얼마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은 알아요? 아직 알았어요. 제가 형한테 얘기할게요. 끊을게요. 뚝.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기석이 요양원으로 전화를 걸어온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갈게요. 평생 바빴던 아들이 갑자기 시간을 낸 것입니다.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아들들이 마음을 돌린 걸까? 저녁 6시 두 아들이 나란히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기석은 정장을 빼입고 왔고 준석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어서 와라, 기석아, 준석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석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두 아들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앉아라. 엄마가 할 말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볼 게 있어요. 기석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유산 얘기 들었어요. 사실이에요? 순간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산. 그 말만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게 엄마한테 얼마예요? 말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형, 진짜 있긴 있는 거야? 준석이 기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대답 좀 해주세요. 우리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너희 아버진 너희한테 아무것도 안 남겼어. 그럼 어머니한테만 준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기석아, 목소리 좀 낮춰라.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요. 가난하게 자란 거 아세요? 그게 다 엄마 때문이었니? 엄마가 아버지랑 갈라서지 않았으면 우린 잘 살았을 거잖아요. 칼날 같은 말이 말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뭐라고? 형 말이 맞아요. 우리가 얼마나 놀림받으면서 컸는데, 이혼녀 자식이라고 애들이 얼마나 놀렸는데요. 말수는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어도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해도 행복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너희 엄마가 왜 너희 아버지를 떠났는지 아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맞아서 죽을 뻔했어. 시어머니한테 개만도 못한 취급받았어. 그래도 참았어. 너희 때문에. 근데 너무 심하더라. 너희 아버진 술만 먹으면 날 때렸어.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아 끌었어.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기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돈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 돈 우리 목도 있는 거잖아요. 말수는 두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희한테 엄마는 뭐니? 무슨 소리예요? 돈 때문에 온 거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가거라.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진지하게 얘기 좀. 가라고 했어.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8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아들들에게 소리를 지른 것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일어섰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형, 가자. 두 사람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요양원 복도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말순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오재수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돈,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피보다 진한 게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가슴엔 핏줄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착한 엄마로 살지 않기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기로, 8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복수가 될지 정의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창밖의 겨울 하늘 아래 말순의 눈빛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떠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가져다 준 죽은 그대로 식어갔습니다. 할머니, 좀 드셔야죠. 간호사 이정은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그날 오후 요양원 원장실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말순은 휠체어를 타고 원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말순 어르신, 앉으세요. 원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아드님들이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원장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주장하시더군요. 뭐라고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법적 후견인 지정을 요청하셨습니다. 재산 관리를 위해서라고요. 원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 정신이 온전하시죠? 네. 멀쩡합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순은 휠체어를 타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치매라고? 날 미친 사람으로 만들려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아들들이 법적 후견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재산은 모두 아들들 손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순은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급히 요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큰일입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드님들이 법원에 후견인 신청을 넣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합니다. 특히 고령이신 데다 혼자 계시니까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 정신감정이 있을 겁니다. 정신감정이요? 네. 할머니께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말순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80세의 노인이 정신감정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가끔 날짜도 헷갈립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순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야 하늘에서 떨어진 돈 한 푼, 그마저 빼앗길 판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두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습니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서도 아이들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해도 학교는 보냈습니다. 엄마, 배고파? 어린 기석이가 울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말수는 그날 자신의 밥을 아이에게 주고 물만 마셨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새 옷 입는데. 준석이가 풀이 죽어 말하던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말수는 새벽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그때는 날 보면 웃었는데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흘 뒤 큰아들 기석이 다시 요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앉아 그들을 맞았습니다. 기석 옆에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르신, 이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재산관리위임장이에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기석아, 엄마가 미쳤니? 무슨 말씀을? 치매라고 했다며. 너희가. 그건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혹시라도 사기 당하실까봐. 거짓말이었습니다. 기석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돈이야. 엄마가 쓸 거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에요.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어요. 너희 아버진 너희한테 아무것도 안 남겼어. 엄마한테만 남긴 거야.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어요. 협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도 충분히 모을 수 있고요. 말수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이 맞니? 기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말수는 떠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넓어진 어깨, 비싼 구두, 당당한 걸음걸이. 언제 저렇게 컸을까? 하지만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을 노리는 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간호사 이정은이 말순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녁 드세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이정은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말순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아, 자식이란 게 뭘까? 네, 엄마는 자식한테 뭘까?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정은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정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요양원에서 3년을 일하며 말순을 돌봐왔습니다. 아들들은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무 때도. 하지만 지금은 왔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80년을 살았지만 인생은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손에 쥔 낡은 사진 속 오재수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돈을 내게 준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면 말순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아들들에게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싸울 것인가? 하지만 80세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변호사도 돈도 힘도 없었습니다. 아들들은 법을 앞세워 그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사진 속 오재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돈,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걸.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생기자 아들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머니를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돈을 보러 온 것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인생처럼 차갑고 쓸쓸한 눈이었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지? 절망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 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80년을 참고 살았던 여자의 마지막 분노였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순 없어. 말순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해가 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말순의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말수는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이정은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구급차가 불렸습니다. 말수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왔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말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다 이대로 죽는 건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찾아왔습니다. 그래, 이렇게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 몰라.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큰아들 기석과 둘째 준석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온 듯 숨이 가빠 보였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기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엄마, 괜찮으세요? 말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두 아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왜 왔니?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서류 가져왔니? 도장 찍으라고. 목소리는 약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석이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엄마가 쓰러졌다는 소리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이 자꾸 그러길래 저도 모르게. 야, 준석아. 기석이 준석을 노려보았습니다. 형, 이러면 안 돼. 엄마가 진짜 돌아가시면 어떡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엄마한테. 기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수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준석의 눈엔 진심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석의 눈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기석과 준석을 쳐다보았습니다. 아드님들, 잠시 자리를 비켜주시겠습니까? 두 아들이 나간 뒤 변호사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할머니, 결정하셨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이 법원 심리 날짜입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면 아드님들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겁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유언장이요? 네. 지금 당장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변호사가 불러주는 대로 천천히 이름을 썼습니다. 이 재산은 간호사 이정은 씨에게 상속합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어주세요. 변호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피보다 마음이 진짜 가족이다. 유언장 작성이 끝났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80년 인생의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겨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후회 없으십니까?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없어요. 이제야 후회가 없어요. 변호사가 나간 뒤 말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정은, 그 아이는 3년 동안 자신을 돌봐주었습니다. 아들들이 한 번도 하지 않은 일들을 해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이정은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약 드실 시간이에요. 말수는 이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26, 아직 인생이 한창인 나이였습니다. 정은아, 네 할머니. 고마워.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할머니. 이정은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정은아, 너 부모님은 계시니? 아니요. 어릴 때 다 돌아가셨어요. 그랬구나. 괜찮아요.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이정은이 웃었습니다. 맑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말순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말순의 상태는 호전되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만 안정을 취하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기석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준석이가 후견인 신청 취소했대요. 그래, 저도 취소할까 봐요. 말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석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죠? 돈이 생긴다니까.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요.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밤새 일하던 거 기억해요.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시던 거 다 기억해요. 그런데 저는 엄마한테 뭘 해드린 게 있나요? 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수는 처음으로 아들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기석아, 죄송해요, 엄마. 말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젊은 손이 맞닿았습니다. 늦지 않았어. 말순이 작게 말했습니다. 기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깨진 그릇은 다시 붙여도 금이 남는 법입니다. 그날 저녁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유언장은 이미 작성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인사뿐이었습니다. 말수는 손에 쥔 낡은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오재수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덕분에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말순도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8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그것이 복수인지 정의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올까? 겨울이 끝나면 봄이 옵니다. 80년의 겨울이 끝나면 그녀에게도 봄이 올까요? 비록 그 봄을 오래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따뜻하게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말순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요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창밖으로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내 인생에도 마지막 봄이 오는구나. 그날 오후 두 아들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기석과 준석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기뻤을 일입니다. 하지만 말순의 가슴은 더 이상 뛰지 않았습니다. 앉아라. 말순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살 만큼 살았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말수는 두 아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왜 왔니? 어머니 뵈러 왔죠. 돈 얘기 아니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말수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됐다. 이제 그런 거 안 궁금해. 말순이 손을 들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라. 봄이 오고 있어. 준석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뭇가지마다 연두빛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희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은 엄마가 다 쓰세요. 저희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말수는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와서 어머니, 너희가 뭘 반성해? 뭘 잘못했는지나 알아? 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가 왜 너희 아버지를 떠났는지 아니? 하루도 맞지 않은 날이 없었어. 너희 낳고도 개만도 못한 취급받았어. 그래도 참았어. 너희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5만 원 쥐고 집 나온 날. 눈이 내리던 밤이었어. 너희 손잡고 여인숙 들어가서 밥 먹일 때 엄마는 물만 마셨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허리 다 망가지도록 일했어. 너희 밥 먹이려고. 준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정말.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어. 다 지난 일이야.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하니? 어린 기석과 준석이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말순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해도 행복했어. 말순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너희가 엄마 보고 웃어줬거든. 기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이젠 다 알아. 말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말수는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전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 인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깨져버렸습니다. 기서가, 준서가, 말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용서할 수 있어. 엄마,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너희가 날 보는 눈빛, 돈 냄새 맡고 달려온 그날, 치매라고 거짓말하고 재산 빼앗으려던 그 모든 날들. 엄마는 다 기억해. 평생 기억할 거야. 기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이제 그만 가거라. 두 아들은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문 앞에서 준석이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다시 올게요.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며칠 뒤 말수는 다시 아팠습니다. 이번에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간호사 이정은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정은아. 말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병실 밖에는 기석과 준석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자.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드님들, 잠시 얘기 좀 하시죠. 일주일 뒤 말순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정은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편히 가세요. 말순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80년의 겨울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그녀는 이미 떠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변호사가 유언장을 공개했습니다. 좁은 사무실에 기석, 준석, 이정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을 낭독하겠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고요한 실내에 울렸습니다. 나 김말순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내 전 재산은 요양원 간호사 이정은에게 상속합니다. 기석과 준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이정은은 3년 동안 나를 친딸처럼 돌봐주었습니다. 내 친아들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주었습니다. 이정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변호사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피보다 마음이 진짜 가족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준석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기석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습니다. 이정은이 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할머니는 끝까지 오빠들 얘기하셨어요. 미워하지 않는다고. 다만 슬플 뿐이라고. 기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더 아픕니다. 기석이 일어섰습니다. 부디 그 돈 잘 쓰세요. 그리고 그도 떠났습니다. 이정은은 유언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피보다 마음이 진짜 가족이다. 다음 날 이정은은 말순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작은 봉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이정은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이 돈, 꼭 좋은 데 쓸게요.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쓸게요. 그날 저녁 기석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준석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괜찮아? 아니, 괜찮지 않아. 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우리한테 복수하신 거야. 복수? 그래. 가장 아픈 복수? 돈을 안 준 게 복수가 아니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신 거야. 우리가 엄마를 버렸듯이 엄마도 우리를 버리신 거지. 이제야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알겠어. 전화 너머로 준석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말순의 영정사진 앞에 꽃이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 말순은 잔잔하게 미소 짓고 있습니다. 80년의 겨울을 견뎌낸 여자의 미소입니다. 슬프지만 평온한 미소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피가 아니라 마음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사랑이었을까요?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김말순은 마지막까지 당하고만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를. 봄이 왔습니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말순이 평생 기다렸던 봄입니다. 그녀는 그 봄을 보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남았습니다. 피보다 마음이 진짜 가족이다. 그 문장 앞에서 두 아들은 평생 고통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김말순이 남긴 마지막 복수였습니다. 요양원 305호실은 비어 있습니다. 창밖으로 봄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을 받을 사람은 이미 없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말순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재수라는 남자가 서 있습니다. 고마워요.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인사처럼.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김말순 할머니의 마지막 선택은 복수였을까? 사랑이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